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전쟁 중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자, 뭐,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주제는 없고요 뭐, 삶 자체가 주제가 없죠, 우리. 자,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도지사는 뭐, 라이브 방송을 했죠.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경기도민은 들으세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에 많은 수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지난 영상에도 올렸었지만 이재명 도지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도 되고 원인도 되죠. 기존 경기도지사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지. 수십 년 동안 묵혀둔 산적한 문제들을 이 사람은 척척 해결해내더라 이 말이야. 안양시 그 아스콘 공장 거의 16년에서 20년 가까운 그런 공해물질을 배출하는데 거기 질산업개발이라고 하죠. 그 대표이사가 안양시 환경과 출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오염물질 배출이. 그러다 보니까 15년이 넘는 그 긴 기간 동안 안양시 전체를 아스콘 그 공장에서 배출하면서도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국민들이 뭐 건강권을 침해받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인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도 하고 촛불 시위도 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직접 이런 촛불 집회도 하고 호소도 하고 긴 기간 동안 호소를 했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16년 만에 해결을 했어. 이재명 도지사가 가가지고. 이게 뭐 이재명 도지사의 개인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경기도민들의 그 건강권이라든가 환경권, 초등학생들의 건강권이 염려돼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 아닙니까? 뭐 이재명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처리한 일입니까? 기존 경기도지사, 기존 시장들은 뭘 했단 말입니까? 연임하면 재임을 했으면서도. 그리고 동두천 축사 문제, 동두천 시민들의 시장의 고민은 뭡니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니까. 이런 악취 문제에 시달렸다는 거야. 10수년이 넘게. 그러나 그것이 미군 부대와 연관되어 있고 해결하기 난제였다는 거죠. 이재명 도지사가 국가에 정부에 요청을 하고 동두천 그 군부대가 이전하기 전에 미리 가서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두천 시민들의 이런 수건이라기보다도 거의 이것도 건강권하고 관련된 것이죠. 동두천시의 이런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포천 수원산 터널 20년 넘는 25년에 걸친 행정구역을 단절시킨 포천시의 이런 난제들, 그 탄약고 그거 하나 때문에 해결 못하는 거,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거든요. 도 예산을 치면은. 포천과 동두천이 이런 희생이었던 접경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난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뭡니까? 제가 호매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처에 호매실 보면 아파트, 그 고층 아파트, 새 아파트들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는 말이죠, 공공임대분량계 서민형 임대분량을 엄청나게 풀었죠. 거기는 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 아파트 밀집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신분당선이 광교에서 연결하게끔 원래 계획이 짜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거기가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부 입장이나 기득권층이 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중서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밀집해 있는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비를 분담금을 이미 제출하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시민들이 13년이야, 무려 13년. 이미 다 예타도 통과를 했고 2번이나 했으면서도 계속 후순위로 밀린 거야. 박근혜 정부에 들어왔으면서도 인도권 동탄 철도 복선선 전철을 재정사업으로 밀어붙이더니만 이미 그보다 훨씬 더 예타 사업을 통과했고 연장을 하게끔 되었던 신분당선은 후순위로 밀리고 예타에서 그냥 마이너스를 시켜버리는 거야. 박근혜가 아예 거기를 무시하고 오히려 인도권 동탄 복선 전철을 밀어붙인 거죠. 재정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호매실 주민들은 5년까지는 아마 참았을 거야. 이게 10년이 넘어가고 정권이 3번이 교체될 때까지 무시당하니까 분노가 폭발한 거야. 백혜련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원시장이 뭐 3년 연임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별 면목이 없었던 거죠, 호매실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호매실 주민들이 아파트마다 현수막 걸고 엄청나게 호매실 주민들이 분노한 거 아닙니까? 거기 제가 알기로는 10만 세대는 아니어도 근데 당수동 지역이 있어요. 그 호매실 바로 옆에 당수동이라는 게 공공주택지구가 또 몇천만 가구가 들어와요. 몇천만 가구가 아니라 몇천 가구가. 그렇게 그 중서민들, 그러니까 수원 그 서구 쪽, 수원 왼쪽이 중서민 그 주택
분량으로 엄청나게 주택 문제 해소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죠. 그런데 거기가 무슨 뭐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고 그런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홀대를 받아왔던 지역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그리고 직접 가보면 제가 봐도 억울할 것 같아요. 돈을 다 내고 들어온 거야. 그런데도 계속 후순위로 밀려.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이게 무려 13년, 14년 차가 접어들다 보니까 참다 분노가 폭발하니까 이번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이가 에타 산업 면제할 때 정부가 경남 지역에 거의 5조 가까이를 뿌려줬잖아요, 돈을. 그런데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에타 산업을 아예 배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재명이가 이 두 건을 올렸죠. 7호선 연장, 동두천 포천까지. 그 다음에 이 신문당선, 호미실 연장, 1순위, 2순위를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 논리를 폈죠. 적경 지역에 손해를 지금까지 남북 문제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감수한 지역을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게 정부에 먹혀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이 레타 산업, 면제 산업이 배정이 됐고, 그러나 이 신문당 산업은 거절이 됐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도지사하고 경기도 그 수원시 국회의원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신분당선을 빨리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까, 이걸 토론해. 일단 산업 개선 사업 이거에 관해서 오늘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라이브로. 물론 그 이후로는 비공개 토론으로 전환을 했지만,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에타 산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통화했었던 사업이야. 그런데 못 사는 지역,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홀대받고 후순위로 밀리고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이번에 또 밀린 거야. 그러니까 열이 받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나섰다는 점에서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가 다음에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안 되는 건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뭐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뭐 민원을 제가 받았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과감하게 거절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것을 승낙하고 허락하는 순간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검증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은 함부로 약속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재명 도지사도 이 신분당선 연장이 예타 산업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뭐 독단적으로 뭐 내가 신분당선 깔아주겠다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야, 이재명 스타일상. 그런데 오늘 그 토론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미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민원이라든가 경기도에参加하는 국회의원들, 시장, 수원시장, 염태영인가요? 그 말을 듣고 그 호미실 그 주민들이 닥칠 그 분노와 억울함. 자, 이재명 도지사가 그랬잖아요. 그 국가가 하는 약속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약속을 함부로 이렇게 저버리고 주민들이 이런 약속을 믿고 계획을 하고 다 들어왔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억울함이 발생한 게 아니냐,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약속은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했단 말이죠. 그런데 후순위로 밀려. 힘없고 권력이 없다고, 못 사는 중서민이라고, 임대주택이 50%가 넘는 이 지역, 주택난 해소에 엄청난 희생을 하는 지역이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신분당선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재명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예타 산업 이 제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다 재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경기도민들은 좀 들어보세요. 안양시의 그 알수공원, 안양 시민들 몇몇 명입니까? 15만 명 되나요? 그다음에 동두천시 축사 문제, 악취 문제로 20년 가까이 고통받아온 동두천 시민들, 수원산 터널 25년 동안 힘들어했던 포천 시민들, 그리고 호미실 수원이 몇만 명인가요? 200만이 넘나요? 100만이 넘죠. 엄청난 이 시민들. 자, 당신들의 그 수원 사업을 위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초고난도 문제만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물론 잘 되지 않은 문제, 소소한 문제들 이재명 도지사가 나서서 하고 있죠. 이재명 스타일 상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조그만 신경을 써주고 배려하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이재명 도지사가 팔 걷고 나서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은 이재명 지사를 응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일을 추진한다 그러면 일치단결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재판 중이긴 하지만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인 거야. 이재명 도지사 이런 업무 추진, 헬기 닥터도 또 전국으로 수원, 경기도를 확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 시책 사업으로 반영은 될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 앞에 워낙 이재명 도지사가 좀 추진하는 업무가 많아서 그냥 캡처 화면만 한번 띄워봤는데 한번 쭉 보십시오. 병원 CCTV, 대리 수술, 영업사원이 수술하고 의료사고 발생하면 온팡 뒤집어쓰고 죽은 놈만 억울한
이것도 억울함의 문제네. 가만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억울함을 못 찾겠다는 거야. 후분양제, 토건 건설 산업 6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역 화폐 문제,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경제 저하, 디프레션 문제를 지금 경기도 도지사가 주도해서 국가적 아젠다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도지사, 정부 손잡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를 외면하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런 문제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워낙 중대한 일이었고, 특히 신분당선 연장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뭐 문제인지 전혀 감이 안 오겠지만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요, 수도권 서울 그 전철이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있지만 이 신분당선 연장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커요. 왜냐면 수원 1호선 있잖아요. 국철 1호선 라인을 통해서 오른쪽은 광교 신도시가 있고 왼쪽은 수원, 서구, 혼매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왜? 삼성 공장도 있고. 근데 왼쪽은 정말 낙후되어 있고 개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 경기도죠. 경기도 왼쪽과 오른쪽의 개발이 너무나 편차가 커 있어요. 양극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분당선 연장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오매실 지역 주민들의 무슨 집값 상승이나 지역 개발 문제에 있어서 많이 호재가 되겠죠. 근데 그런 문제 이전에 동서 양쪽 그 개발 극단 차이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당하는 거. 임대주택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정권이 3번이 바뀔 동안 이렇게 무시하고 교통 분담금까지 다 내고 들어온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까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있잖아요. 제가 쭉 보면은 제가 돈을 좀 벌 쓸 시기는 정치에 관심을 안 가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요, 돈을 못 벌어. 정치에 막 관심 가지고 정치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한번 보세요. 돈을 못 벌어. 가난하게 살아. 정치를 차라리 이용하고 정치 무관심하고 먹고 사는데 그냥 집중하면 그나마 먹고 살아요. 근데 정치 막 걱정하고 있고 나라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못 살아. 그래서 결수 있으면 정치 관심 안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때문에 관심 가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재명 아니면 정치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 관심 가지고 왈가불고 하는 사람들처럼 못 살아요. 돈도 많이 못 벌고 그 시간에 정력 낭비인 거야. 시간 낭비고 이 짓걸 왜 해. 정치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살아야지만이 돈도 벌고 정치 한국의 경제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일신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11번째 재판이 있었죠. 자, 어제 제가 재판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시시콜콜하게 따져봤자 이미 눈이 강조하지만 이 재판은 이미 결론이 난 재판이고 그 10년 넘게 이재명을 공격해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난제였죠. 이재명 제거라는 그 최종 목표가 달성이 안 됐어. 근데 지금 이재명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경기도라는 3종 공화국에 진입한 하나의 정치인, 대권 주자로 선정할 이 대권 주자를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든 문재인 정부든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친노 극렬자들이 이재명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재단에 맞춰가지고 자신들이 피를 묻히지 않고 그냥 판사의 방망이 3번 두드리는 걸로 이재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야. 이재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재판은 명운이 걸렸다고 할 수 있죠. 문재인의 명운, 그 다음에 친노, 극문, 순혈주의에 목숨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권력은 누굽니까? 문재인이에요. 이재명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일 뿐이고 이재명이 무슨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사법권을 임명하고 이럴 권한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도 임명할 수 있어요. 재판장도 임명할 수 있고 대법원장도 임명할 수 있고 검찰총장도 임명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검찰 그 수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진급할 때마다 고위 공무원 될 때마다 임명권이 있어요. 그 임명 공무원들 자랑스럽게 대통령 문재인 이런 임명장 딱 집안에 가보로 보관할 정도 아닙니까? 현재 살아있는 권력은 문재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의 아부하고 문재인의 눈에 보이기 위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뒤바꾸고 뒤엎고 혁명적인 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회소하고 억지 기소라든가 정당하지 않는 재판 진행 절차를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재판 자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보면 상당히 그 등장한 증인들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쏟아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보면 이 재판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재판이야. 그리고 총 3개가 연관돼 있죠. 총거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틀린 말도 있겠지만 가려서 드시면 되고, 대장동 검사 사칭, 그 다음에 형 정신병 강제 진단, 이것이 강제 입원이었냐, 이것이 강제 입원하는 과정에 직권남용을 행사했냐, 이것인데요. 지금 현재 재판이 15번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90%가 형님 정신병원 재판에 관해 집중돼 있어요. 증인도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면 참 사안이 좀 복잡하고 증언자들도 많고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힘든 것에서 유죄 판결을 내가지고 이재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워낙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팩트, 대장동이랑 공범 문구가 정확하게 이것이 그냥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쉬운 사안을 두고 그냥 이재명을 제거할 수 있겠다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지금 공을 들이는 정도에 비하면 형 정신병원에서 아마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 너무 많은 공권력과 사법 권력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야. 15번 재판에 예를 들면 12번, 13번, 10번 넘는 재판이 형 정신병 관련 재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안이 복잡하고 재판부가 이런 복잡한 구조를 잘 활용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쉽겠어요. 자, 형 정신병 재판은 총 3개예요. 자, 2012년도에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 입원을 하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2012년 전에 이재명 형님이 정신질환 상태가 있었냐, 그 형님을 입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입원하는 그 절차가 강제 입원이었나, 진단을 위한 강제 절차였냐, 이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강제 진단은 인정을 하더라도 이 강제 진단을 함에 있어서의 그 절차에서도 대면 진단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시장이 이 사람을, 환자를 입원시키는 게 의무냐 아니면 자유재량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재명 형님이 정신질환 상태가 있었냐, 문제가 있었냐 하는 거라고. 이것이 강제 입원이냐 강제 진단이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이 강제 진단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강제 진단 절차에서도 대면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성남시장이 형님을 입원할 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이 형님을 입원시키는 것이 의무냐 아니면 자유재량이냐, 이것이 직권남용이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죠. 지난 영상에서 2012년 전에도 형님의 그 정신적인 행태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공무원들의 그런 증언, 그 모친의 증언, 이런 걸로 인해서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이것이 강제 진단이냐 강제 집행이냐, 이것이 처음에는 언론에서 강제 입원을 했다고 퉁쳐서 그냥 말을 했었죠. 왜냐, 국민들은 그런 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검찰들이 이것이 강제 진단이 맞다, 강제 진단으로 이미 픽실이 됐고, 문제는 이런 강제 진단 절차, 강제 진단 절차에서도 대면 진단이 필요하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만 재판장은 있잖아요. 나이가 한 50 이상이 되는 사회 경험이 좀 풍부하고 인생 경륜도 있고 탄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 재판장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화목한 가정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든가, 그냥 순 1등만 하고 뭐 그냥 대우받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재판장을 하거나 재판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이정열 같은 재판인간이 돼요. 걔가 뭘 해봤어요. 그냥 대학교 재학 중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그냥 그 문구 해석에 사로잡힌 말장난, 단어 해석에 매몰돼가지고 문구 해석에 빠진 재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좀 경험을 해보거나 산전수전을 겪어보거나 가정이 좀 어려워보거나 돈에 대해서 궁색해보거나, 근데 이런 뭔가 좀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판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11차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이 재판이 뭘 말하는지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드루킹 재판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드루킹의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김경수가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재인 그 대통령의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유죄다, 이런 판단을 내는 거예요. 물론 김경수는 이 세세한 부분마다 김경수가 무고하다, 그 다음에 김경수는 죄가 없다는 부분도 나왔죠.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김경수가 여론 조작을 감행했고 네이버의 그런 업무 시스템을 방해했고 업무 방해를 했고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형님이 이재명이라는 그 친척 관계가 아니야. 형이 그냥 제3자고 이재명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전혀 다른 사안이 됐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강제 입원을 해야 되는 게 의무냐 아니냐. 대한민국의 그 정서상 강제 입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강제 입원을 시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업무 집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법 규정에는 도지사는 반드시 진단을 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감히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진 거야. 공자, 명자,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사고방식. 정신질환자가 이런 해를 미치고 공공에 위험한 행동을 하면 처단을 하고 강제로 진단 절차를 해서 강제 절차를 취해야 된다. 이런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고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온정주의하고 감정하고 이런 법리 해석하고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야. 그러나 법리 해석 자체로 이재명 도지사는 그냥 업무 집행을 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형이었을 뿐이다. 형이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좀 있던 것 뿐인 거야. 김경수 재판처럼 이렇게 통크게 멀리서 이재명 도지사 형님 정신병원 재판을 바라보면 이재명 도지사 이 업무 처리는 하루 이상이 없는 거야. 이재명을 제거해야지 된다는 이 긴박한 이 정권 차원의 삼성의 사법 카르텔에 검경 카르텔에 이 하에서는 이재명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원종주의가 뒤섞이는 거야. 어찌 감히 사람을 형님을 멀쩡한 형님을 그러면서 막 세부적인 걸 따지게 되는 거야. 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재명 형님이 했던 행동들이라든가 이재명 형님의 그 정신 비정상적인 행태, 예수님, 마틴 루터, 글빨이 날아다니고,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막 글이 날아다니고 개판이니까 누군가가 조증약을 지어줬다고 그러고 자기가 99년에 약을 먹었다고 정확하게 진술한 녹취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굳이 이런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리한 이런 녹취를 그걸 권한하고 싶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갑자기 언론사가 이재명이 갑자기 편을 들고 이재명의 옹호 기사를 많이 막 써내리고 난리가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완전히 바뀌었죠? 이재명을 막 찬양하는 언론 신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이재명이가 이제 약간 물이 익으니까 이재명 라인에 줄을 서는 겁니까? 그걸 다 제쳐 두고서라도 이재명 이 재판 한번 보세요. 멀리서 떨어져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그 환자가 문제를 일으켜 2012년 전에도 그런 증거들이 많아. 녹취도 있고. 근데 단지 지금 현재 침 질질 흘리고 칼을 찌르지 않을 뿐이야. 그러나 언제든지 시한폭탄처럼 이런 행동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어. 그리고 2014년에 결국은 차에 뛰어들기도 하고 하면서 가족에 의해서 이재명에 의해서도 아니고 가족 부인과 딸에 의해서 강제 입원이, 그러니까는 입원이 안 되면 또 이재명이가 요거 얻을만 해. 근데 진짜 머리에서 한번 떨어져서 봐. 형님 그런 갱난을 치고 성남시 전체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시끌벅적하게 하고 백화점 난동을 보고 뉴스에도 나오고 누가 봐도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사람을 정신질환 입원을 시킨 이런 진단을 거쳐서 진단 절차를 거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결국에는 진단 절차도 진행도 안 했지만 결국은 2014년에 지금 배우자와 딸에 의해서 입원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입원을 안 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 결국은 이런 정신질환 누적이 됐다는 게 결과론적으로 맞아버렸잖아. 근데 이런 중간에 이런 절차를 좀 따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지. 김경수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김경수는 결과론적으로 범죄성이 인정된 거야. 세부적인 하나하나가 절차가 문제가 김경수에게는 무죄함이 인정되고 무고하고 결백함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 반대인 거야. 이재명 도지사 이 상황은 명확히 문제인 이재명 형님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공공적 위험 발생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2014년에 가족 위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졌어. 그 중간에 있었던 이재명 형님의 정상적인 그랬던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제 11차 공판에서 11차인가요 10차인가요 하여튼 그 공판 절차에 있었던 입원 절차, 세밀한 절차, 그 다음 분당 그 보건소장이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가 했고, 그 다음에 성남중앙구 보건소장이 최모 씨, 수행부세 백모 씨, 비서실장이 공보험으로 기소를 추가로 하니, 이런 세부적인 절차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핵심은 그거야. 형님이 문제가 있었냐?
진단을 하느냐, 강제 입원을 했냐. 강제 입원이라는 건 강제 진단을 거친 다음에 입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은 애가 또 문재인 지시를 받았는지 뭘 하는데 뻘소리를 했죠. 강제 입원을 하려면 당연히 대면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뻘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똑바로 새끼들은 달라들어갖고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의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이 사태를 공식력 입장에서 발표를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랬는데 이재명이는 구속해야 되지 않냐. 일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한 거는 강제 입원을 말한 거지. 강제 입원을 하면 당연히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되지.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주장하는 건 강제 진단이라니까? 당연히 정인병원자가 나 정상이라고 하고 보호자도 정상이라고 뻗딩기고 있고 가족이 왜 저항을 했겠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 보복심 이런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자기 남편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한 거지 속으로는 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래서 힘든 거예요. 가족사 문제를 다룬다는 게. 가족들이 그 당사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를 싫어하고 중화한다는 이유만으로 5천만 원 이거 하나 때문에 수신이 많이 손을 자르니 내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5천만 원 이거 돈에 환장해가지고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이재명이가 형님을 좀 추려해보자는 이런 요청이나 가족의 요청을 무시하고 가져가고 적대적이니까 오히려 정신질환 의심이 있는 남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군이어야 될 가족들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재판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여러 가지 막 정황 진술이 나오니까 이재명이한테는 세세하게 볼 때는 이재명이가 유죄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한 거 아닙니까? 김경수하고는 다른 케이스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경수는 유죄고 언론 질서를 붕괴시키고 선거 공영 분위기,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망각시키는 김경수지만 세세적으로는 김경수는 결백한 증거도 있었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야. 전체적으로 형님이 문제이고 결국 정신병원까지 입원한 상태야. 근데 세세적으로는 이재명이가 형님의 그런 거에 대해서 화도 냈고 보건소장에 화도 냈고 비서실장에도 화도 냈고 했겠지. 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런 세부적인 절차를 따져갖고 재판관이 이주를 선고한다? 그러면 개자식이란 소리지. 재판관이. 내가 재판장의 수준을 계속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말장난을 할까봐 말하는 거야. 전체 거시적인 구조를 보라고. 이재명 형님의 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 사태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 보고 짜질구질하는 걸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 참나. 자, 이재명 도지사가 김경수 보호석 신청에 서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저 재판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노 카메라 너무 이게 또 고장이 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 응원해 주세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